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학시험 대비. 아마 이거 2학기 기말고사에 보죠. 주로 수권은 물, 그죠? 이제 또 바닷물이 흘러가는 게 해류죠. 그래서 수권과 해류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 대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뭐 요쪽은 시험에 나오면 다 맞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은 수권 구성하고 빙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이 강의 듣기 전에 거기 우프 선생 본 강의가 있죠. 개념 강의. 그거를 다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듣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자. 아래 그림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수권의 물은 대부분 해수다. 맞죠? 다 바닷물이야. 바닷물이 만큼이고 거기 코딱지만큼 민물이 있는 겁니다. 민물이 조금 있고요. 대부분 다 해수죠. 바닷물입니다. 자, 니은 봅시다. 담수는 민물을 얘기합니다. 민물. 자, 담수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건 지하수다. 아니죠. 빙하가 되겠습니다. 빙하. 담수에서 1등이 빙하야. 요 민물 중에서, 요 민물이잖아. 민물을 또 이렇게 만약에 그려본다 그러면 이 민물 중에서 빙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뭐 이런 건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제일 많은 게 빙하다. 이게 남극 같은 거는 남극 대륙이 다 빙하로 덮여 있죠. 그죠? 그 다음 디귿 보자. 지하수는 땅속의 토양이나 암석의 빈 공간을 따라 흐른다. 맞죠? 그게 지하수죠. 가서 봐. 아까 중에 동그라미 안 쳤다. 이거, 그죠? 자, 얘는 동그라미, 니은 얘는 아니다. 자, 지하수는 땅속의 토양이나 암석의 빈 공간을 따라서 흐른다. 이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땅속에 흐르는 물이라서 지하수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리을 봅시다. 수권이라는 게 바로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 즉, 바다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빙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민물에는 강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호수도 있고, 이런 물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권이라 그래. 물의 권은 그 영역이다 이거죠. 이거는 직권. 자, 직권은 어디냐면 그냥 땅을 얘기합니다. 흔히 얘기한 땅. 기권은 공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나 공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 틀렸죠.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지구의 모든 이 수권, 기권, 직권 이런 것들은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직권에는 여기 생물들도 살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바닷물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땅이 막 쓸려 내려가죠. 그죠? 그래갖고 침식작용도 일어나고 영향을 줍니다. 서로. 그 다음 육지의 물은 빙하, 지하수, 강물의 순으로 많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빙하가 1등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 이게 2등. 그 다음 물 밖에 나와 있는 땅 밖으로 나와 있는 강물 이런 거 3등. 강물이나 호수 다 합쳐봤자 지하수보다 작고 얘들 다 합쳐봤자 빙하보다 작습니다. 빙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극 같은 데 저 엄청난 얼음이 있고요. 북극해 같은 데도 그저 빙하가 있죠. 높은 산 위에도 빙하가 있습니다. 자, 비읍 한번 봅시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수자원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물이 물 숫자거든, 물. 근데 물도 이제 하나의 자원이다. 미네랄, 그죠? 아주 중요한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생활용수로 한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니까 생활용수 맞죠? 우리가 세수하고, 그죠? 화장실 물도 있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작물을 재배하는 거 우리가 농사 짓는다 그러죠? 농사 짓기. 자, 여기에 사용하는 수자원은 공업용수가 아니고 무슨 용수가 될까? 그렇죠. 농업용수가 되겠죠. 농업용수. 그럼 공업용수는 뭐냐? 이거는 공장에서도 물이 많이 필요하죠. 공장에 쓰는 물을 공업용수, 이 용은 쓸 용자서 공업에서 쓰는 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작물 재배한 데는 농업
용수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발음이 이렇게 꼬이냐 이게. 그 다음에 강이나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자원을 유지용수로 한다. 이건 맞습니다. 이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강이라 해봐. 강은 물이 흘러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강물이라 하잖아, 강물. 근데 물이 하나도 없으면 강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작은 강은 아니지만 사이즈 작은 하천이라 하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유지되기 위해서 적당한 물이 흘러줘야 되는 거야. 여기는 물이 필요하다고 싹 다 그냥 공장이나 농업용수를 다 가져가고 강바닥이 말라버리면 안 되죠. 그 강이나 하천을 유지하는 이걸 유지용수로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 즉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도 한다. 그렇죠?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이게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니까 중간에 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죠? 댐을 만들어가지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물을 많이 가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기를 발전소 같은 데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 때 농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농업용수.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막아둬갖고 홍수 같은 거 방지하게 그죠. 그래서 물을 막아서 적당히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홍수를 대비하는 거죠. 한꺼번에 물이 많이 가버리면 그 지역에 홍수가 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목적이죠. 맞는 말입니다. 다목적댐. 우리나라는 다목적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강물에 보를 만들면, 보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잘 못 가게 중간에 물을 가둬두는 거, 이걸 보라 그러는데요. 댐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고, 보는 원래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보를 많이 만들었죠. 그죠? 근데 댐 크기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렇죠? 보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흐르는 걸 막아버리고 댐처럼 했다니까 물이 다 썩고 여기서 막 녹조가 일어나고 썩은 물 되고 물은 흘러야 되는데 그렇죠? 중간에 댐들이 이렇게 필요한 댐들은 있고 이런 데는 다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강물에 보를 만들면 자연 환경이 대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니죠. 보를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 보를 다 없애버려갖고 다시 강물이 흐르면서 다시 강이 살아났죠. 자연은 자연 있는 그대로 두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만 댐을 만드는 거야. 자연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무대뽀로 그 4대강 사업한 건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 보들이 다 이제 장차는 다 헐리겠죠.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나쁜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키워가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에 가까워 1200 얼마죠? 수자원이 풍부하여 물 부족 국가는 아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말입니다. 1300mm 정도 오지만 이 물을 우리가 전부 다 확보를 못하고 전부 다 16% 정도밖에 아마 못 쓸 걸 전부 다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물 관리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떤 물을 관리할 수 있는 탱크를 갖고 있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산에 나무를 지금도 나무 많지만 더 많이 심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나무들이 물을 뿌리들이 그죠 나무들이 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계곡이나 이런데 물이 끊임없이 사시사철 알맞게 흘러내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산림 녹화 지금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더 심어야 돼. 더 심어서 산림 녹화 그 다음에 이제 헐벗은 땅이 없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많이 이제 좀 잡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물 부족 국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더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막은 거는 이런 데도 도움도 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를 만든 거는 전적으로 잘못한 거죠. 이거는 내가 누구 정치적으로 누구 편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좋은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는 잘못 만든 겁니다. 4대강 보는 잘못 만들었고요. 필요한 댐 같은 거는 물론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로 무조건 강을 발라버리면 안 됩니다. 강에는 모래톱도 발달해야 되고요. 자연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막 건설을 해버리는 건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나중에 이제 정치가가 되고 유명한, 그죠? 여러분이 몇십 년 후가 되면 이 나라 한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일 거 아닙니까? 중요한 정책도 많이 결정할 텐데 그때 항상 자연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연과 조화를 맞춰가면서 정책을 개발해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이거 하다가 갑자기 좀 정치적인 면 같은 그런 말처럼 돼버렸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아래 오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최근 빙하의 양이 감소하는 것은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남극 같은데 빙하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 남극의 밑에 대륙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그 위로 얼음이 엄청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빙하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지구온난화라 그러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들이 녹아갖고 바다로 자꾸 떨어져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해수면, 바다의 수면이 높아집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들은 지금 물에 다 잠겨서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 되죠. 대서양도 마찬가지, 인도양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 몰디브라고 그 신혼여행 가는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섬 있죠, 인도양에. 거기는 지금 나라가 아니라 다 없어지게, 지금 식으로 나가 몇십 년 되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세계 그 기후 협약 잘 지켜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가지고 지구 더워진 걸 막자고 지금 난리인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그건 뻥이다. 그래갖고 그냥 기후 협약에도 탈퇴하고 그래갖고 빙하가 막 녹고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힘을 합쳐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미국이 최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큰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좀 배워가지고 자기 무식함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무식하면서 고집센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구온난화 이 관점에서 볼 때는요. 무식하고 고집센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예요. 근데 과학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지구가 더워진 이유는 태양이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지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다.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또 그걸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태풍 더 위력이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인간들이 작살났고 두드려 맞아봐야 그 정신을 차리려는지 미리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다 과학을 배우는 목적인데 깝깝합니다. 깝깝해. 자, 그 다음 보자. 빙하 속에 갇힌 공기로 과거 대기 성분 변화를 알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빙하를 이렇게 코라를 갖고 길게 푹 파는 거야. 땅을. 그러면 이만큼 길이의 빙하를 끄집어냈다. 그래봐. 그러면 여기는 10만 년 전. 여기는 5만 년 전. 여기는 2만 년 전. 이런 식으로. 여기는 6천 년 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빙하가 눈이 쌓인 거잖아. 10만 년 전 쌓인 눈이 여기 밑에 있고 5만 년 전 쌓인 건 걔들이 눈이 쌓였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빙하가 된 건데 근데 이 얼음 속에 보면요.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어. 기포들이. 이 속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들이 갇혀 있는데 이 공기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데 10만 년 전 이 부분에서 나온 거는 이게 10만 년 전 공기죠. 그러면 10만 년 전 공기의 공기 비율을 알 수가 있죠. 산소가 얼만큼, 질소가 얼만큼,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대기 성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빙하가 산 안으로 흘러가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 깎아버리죠. 그러니까 빙하는 생긴 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얼음덩어리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슬슬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면 계곡을 이렇게 파버리면 이렇게 땅을 깎아버리죠.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U자 모양인. 그래서 U자 계곡이 생기죠. 근데 물은 막 흘러가게 되면 땅을 V자로 파버리죠. 물들은 이렇게 이 빙하처럼 이런 모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V자고. 그래서 V자 계곡이 나왔다. V자 곡은 V자 계곡이다. 이런 계곡 그러면 이거 물이 흘러간 거고 강물. U자 계곡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빙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식작용이라 이거 다 깎아내는 걸 침식작용이라 그러는데 V자곡 틀렸네. 그렇죠? U자곡이 되겠습니다. 빙하는 U자곡.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U자 계곡에 여기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 있으면 깊이 파여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피오르드 해안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데까지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죠.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가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빙하의 99%가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는 저 북극 쪽에 그 캐나다 위에 있는 대륙이죠. 북극 쪽.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거의 다 여기에 다 있다 이거죠. 그럼 높은 산에 있는 빙하는 1%도 채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 북극 그린란드 빙하가 가장 양이 많다. 이건 틀렸습니다. 누가 가장 많아? 그래서 남극 대륙이죠. 자, 남극 대륙이 1등.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자. 빙하는 겨울보다 여름에 밤보다 낮에 더 빠르게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빙하가 이동한다는 거는 이렇게 여름 덩어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햇빛이 쪼이게 되면 밑에 녹잖아. 녹아가지고 여기 땅이야. 땅하고 이건 얼음이죠. 그럼 녹으면 요 사이에 이 막이 형성돼. 이게 바로 수막인데, 수막. 물입니다, 즉. 그래서 이 물 위로 얼음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높은데 여기서 빙하가 있으면 이제 경사를 따라가지고 흘러내려가죠. 즉, 지구의 중력 때문에. 여기는 물의 상태가 돼요, 물.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에 많이 녹으니까 여름에 빠르겠죠. 밤보다 낮에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그죠? 여름에 더 빠르고, 낮에 더 빠르고. 온도가 높아야지 잘 녹으니까 잘 흘러간다, 그 얘기죠. 자, 계속 보자. 빙하는 가장자리보다 중심부, 상부보다는 하부에서 이동 속도가 크다 그랬는데요. 자, 빙하가 흘러갈 때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거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막 딱딱하게 한 덩어리로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얼음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여기 저 땅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찰. 여기 바로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부가 되죠. 여기가 속도가 좀 빠르고 여기는 조금 느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같은 이 얼음 덩어리 딱딱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으개진 거 슬러시 된 거 있죠. 얼음이 하여튼 빙수 같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빙수 보면 그 눈처럼 그 얼음 작은 얼음들이 확 돼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심부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이게 빙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가 상부죠, 상부. 여기가 하부. 하부는 여기가 눌려가지고 많이 녹아있어요. 더 물컹물컹하니까 여기가 속도가 좀 빠르고 상부는 얘도 이제 녹아서 흐르긴 흐르지만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게. 그래서 중심부가 더 빨리 흐르고요, 속도가. 그 다음에 빙하의 하부에서 속도가 더 크다, 이동 속도가 크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빙하를 하나의 얼음 덩어리가 간다 생각하지 말고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돼갖고 그냥 그러니까 수백 명이 그냥 서로 스크럼 짜고 와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좀 빨리 뛰어가고 밑에 부분이 좀 빨리 뛰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빙하가 암석이나 퇴적물을 운반하여 빙퇴석을 만든다. 맞죠? 요거는 빙하가 퇴적시킨 돌멩이다. 그래서 빙퇴석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이렇게 오면은 이 속에 막 돌멩이들이 막 있거든. 얼려갖고 같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 평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됐다가 얼음은 녹아서 다 사라지고 나면은 여기 돌멩이들만 덩어리 쌓이게 됐죠.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가 빙퇴석이다 그럽니다. 이거 맞습니다. 빙퇴석은 침식작용 때문에 부드럽고 둥근 모양을 가진다는데 자 그러면 이 얼은 채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뾰족뾰족하게 깎여 나왔잖아. 이 모가 난 부분이 모가 그대로 있습니다. 뾰족뾰족해. 그 다음에 이렇게 긁힌 흔적, 찰은이라고 긁힌 흔적도 있어. 마찰한 흔적도 있고 모가 나고 모 났다, 모 난다. 요 둥글둥글한 거 요건 우리가 흔히 자갈이라 자갈, 모난 흔적도 없고 둥글둥글하죠. 이런 자갈들은 그죠? 물에 쓸려가면 계속 깎이니까 둥글둥글해지죠. 그래서 부드럽고 둥근 모양을 가진다. 이건 물에서고요. 빙퇴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틀렸죠? 빙퇴석은 모가 나 있고 긁힌 흔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 치읓 보면 빙하 속의 기포, 공기방울 안에 있는 공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 지구 기온이 낮았음을 발견했다. 아닙니다. 높았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건 틀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CO2죠. 요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산소가 두 개고 탄소가 하나니까 이산화탄소. 산소 두 개, 탄소 한 개하고 화합했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기온이 높아집니다. 왜냐? 이산화탄소는
땅에서 나오는 적외선 흡수를 잘합니다. 적외선을 흡수하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은 통과시키거든 주로. 자외선 주로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밖에서 태양빛은 자꾸 들어오는데 땅에서 나가는 열을 못 나가게 잡으니까 더워지는 겁니다. 지구가 더워지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 자꾸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못하니까 더워지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기온이 높아져.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데, 그죠? 또는 공장의 매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소를 쓰잖아, 탄소. 탄소가 뭐냐면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전부 다 씨 덩어리거든. 얘들이 이제 불태우면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는데 얘들 때문에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양을 좀 줄여갖고 지구 온도 올라가는 걸 좀 줄이자. 이렇게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깽판 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빙하 연구로는 오직 과거의 대기 성분만 알 수 있다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대기 성분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 공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꽃가루 같은 것도 있고요. 화산재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밑에 가라앉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얼음 속에 같이 가라앉아 갖고 같이 있거든. 그럼 이거 보면 그 당시 옛날에 기후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 꽃가루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옛날에 아주 그냥 꽃이 많이 피던 지역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또 화산재로 분석해 보게 되면 이 근처에 옛날에 화산이 터졌네. 지금은 화산이 잠잠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기후도 알 수 있어. 대기 성분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저지대가 장기지만 인류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은 없다. 틀렸죠? 아주 큰 영향이 있죠. 있다. 자, 낮은 데가 잠기게 되면은 일단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높은 지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낮은 지대가 전부 다 평야로서요. 대부분 식량을 재배하는 곳이죠. 식량 창고입니다.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물에 잠겨서 결국 어떻게 돼? 그죠?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여러분 다 먹는 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거죠. 의식주 해결하려고 지금 좋은 직장 잡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자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면 뭐에 취직 못 해갖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장 입에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3일 굶으면 그냥 눈에 비는 게 없죠. 그죠? 그럼 도끼 들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먹을 게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체면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배가 부르면 그다음부터 예의범절이 있는 거지. 배고프면요. 그냥 예의범절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인간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문화와 예의가 발달하는 겁니다. 의식주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동물로 돌아갑니다. 동물로. 그래서 지구온난화 큰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요거 하나 요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바닷물의 염분, 그 염류들의 비율, 염분 비율제의 법칙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